안녕하세요. 한국마케팅신문의 두영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세모다 스튜디오의 영상 취재를 맡고 있는 공병원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회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게 MBC의 그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 나왔던 건데, 이제 구리에 있는 구리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와 그 목사의 사모가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좀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모 회사의 칼슘왕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그거를 교회 목사의 사모가 모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원인 것 같아요. 그 뭐 사모가 제품을 가져오면 이제 목사가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모랑 같이 제품을 거의 강매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를 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근데 뭐 듣기로는 제품을 안 사면은 교회 안에서 뭐 따돌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방송 안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교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교인이 내가 이 제품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뭔가 교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종교적인 신앙심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이 바로 제품 설명을 들어가고, 또 이제 제품 판매나 그런 제품 구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살짝 반감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교인들끼리 그 안에서 좀 따돌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신실한 교인들의 믿음을 조금 이용해서 네. 교육이 아니라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 들어봤을 때는 다단계 영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매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교회라는 게 사실 좀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 안에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제품을 구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차장님한테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 진짜 괜찮은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 볼펜 하늘이 내려준 그런 선물이다. 내가 이거를 쓰고 굉장히 막 좋은 것들을 얻었고 막 이런 몸에 굉장히 좋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교인들은 목사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말 진짜인가?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경향이 다분하죠, 아무래도. 그럼 실제로 이 업체가 다단계 판매로 등록된 업체였던가요? 이 업체는 다단계 판매 업체로 등록된 곳은 아니고 방문 판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좀 조합이나 그런 공정위의 검토를 통해서 정식 등록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자체에 신고를 한 그런 업체인 거죠. 그럼 그냥 방문 판매 업체의 판매원들이 강매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와 사모가 네. 영업을 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아니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목사는 이제 교단에서 내려왔고, 사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화탐사대 그 방송 안에서 제작진이 그 목사를 어렵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외로 순순히 본인이 그 다단계 판매 그 영업을 했다, 그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또 변명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교단에서 내려왔고 더 이상 내가 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냥 인정을 한 거죠. 자신이 그렇게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를. 그럼 교단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앞으로 이제 목사 생활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잘못됐고 뭔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정상규라는 유튜버가 그 구리제자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또 하는 영상이 그 정상규라는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투철하고 기독교를 뭐랄까 굉장히 독실한 그런 신자인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목사와 그 사모를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또 어떤 여성이 나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아마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신자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뭐하냐, 계속 해봐라, 뒤가 안 두렵냐, 응? 당신 가정이나 똑바로 신경을 써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를 보면 이미 좀 세뇌 아닌 세뇌가 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누군가 욕하는 거에 있어서 좀 화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죠, 그런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제 목사도 자연스레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많아지면서 조금 그 종교의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강아지 목을 조르는 목사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좀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확한 그 수는 모르지만 1만 개가 좀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사이비도 있고 또 이제 이단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탁지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종교 문제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입이나 이단 그런 교회들을 조사하고 또 고발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생겨나는 근간이다. 또 이제 사이비나 이단의 특징이 폐쇄성.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따라서 내가 받은 계시를 따라서 우리끼리 잘 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신도들의 금품이나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그게 사이비나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일이 그 제품을 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은 거다. 이 제품 먹어서 완전하게 나았다. 이거 사야 된다. 이게 사실 사이비나 이단이 하는 행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번 사건은 결론을 내자면은 방문 판매원들이 교회 안에서 강매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에 아내가 다단계에 빠졌다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서장훈 씨가 MC로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 이제 아내가 수익이 0원인 다단계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내가 이제 200~300만 원을 그 회사에 갖다 바치고 뭐 투자랍시고 이제 돈을 냈는데 2년이 넘도록 수익이 0원이다. 그게 그래서 문제고 아내가 이상해져서 대화가 단절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200~300만 원을 갖다 바쳤는데 수익이 0원이라는 거는 사실 다단계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영상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자막까지도 그냥 다단계라는 이름을 박아버리니까 가뜩이나 이제 다단계 업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불법적인 다단계를 한 업체들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은 또 그것만 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 또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서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에서 이 아내분은 코인으로 하는 사업에 빠지신 거잖아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건지 그 영상에서 여자분이 얘기를 했던 건 다단계가 아니다. 이건 피라미드가 아니고 방문 판매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방문 판매라고 하는 게 코인이라기보다 뭔가 제품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수익금을 코인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상 내용에서는. 근데 그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코인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이더리움이나 그런 코인으로 즉각적으로 줘서 수익을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자기들만의 그 코인 시스템을 만들고 전산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이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도 했는데 전산화가 안 되니까 수익이 지급되는 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곧 된다, 곧 됩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불법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터지고 뭐 회장, 사장 재판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사업자로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봐서는 일단 적법한 다단계 판매 업체보다는 그냥 불법 업체, 뭐 네. 유사수신 뭐 이런 업체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영상 속에서 서장훈 씨가 이걸 바로잡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그 제작진보다도 출연진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서장훈 씨가 이제 방송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이제 다단계 업체들도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단계 업체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좀 묵음 처리가 됐어요. 삐 처리되면서 이제 한 2개 정도의 업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뭐 아메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합법적인 업체 얘기를 할 때. 근데 좀 웃겼던 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이름은 가리고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구분도 못하고 그냥 다단계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박아놓은 부분에서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요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이건 네. 오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뭐 불법 업체에 대한 얘기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려버리니까. 네, 오히려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칠 그런 여지를 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집에 아메이나 애터미 치약 칫솔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이거 산 거야? 이러면 그냥 집에 원래부터 있었다. 이거 다단계 업체인 거 알아? 이러면 다 놀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제품도 쓰고 그냥 이거 좋다, 향 좋다, 효과 좋다 이러면서 쓰는데 그냥 유명한 방송에서 이거 다단계는 불법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계속해서 그냥 부정적인 인식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 인식이 계속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업체, 그다음 불법 업체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합법적인 업체들은 조합이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데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입을 한다는 게, 나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영업하고 싶어. 아니, 한국에서 이 사업하고 싶어. 저 사업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회사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조합이나 이제 공정위에서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사이트나 뭐 공정위 사이트나 그런 데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영상 이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그 조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내가 좀 추천받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업체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 혹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적법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제품을 샀을 때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그냥 환불하고 싶어, 그러니까 단순히 변심 때문에, 네. 그럼 3개월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회사로부터 반품을 못 받았더라도 공제조합을 통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또 불법 업체하고 또 차이점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구리제자교회의 제품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단계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 방문 판매 업체로 그냥 지자체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였잖아요. 그럼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는 신고의 의무가 있고 다단계 판매 업체는 등록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자, 공 팀장이 내 여자친구예요. 오늘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싶어. 근데 방문 판매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나 오늘 술 한잔하고 올게,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라면, 다단계 판매 업체는 자기야, 나 오늘 친구들하고 7시에 소주 한 병 먹고 와도 돼? 이렇게 이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 등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본금 5억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 이런 등록 요건이 있어요. 방문 판매법에. 등록 요건을 갖춰서 지자체,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하고 싶으면 서울시의 그 등록 요건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다단계 판매 영업이거든요. 일단 너무 맞는 말씀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갖고,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의 비유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설명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합법적인 업체는 절대 뭔가 그런 코인을 투자라고 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법한 다단계 판매 업체라면 절대로 코인을 취급하지 않고,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불법 업체라고 일단 의심을 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더 좋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등록한 다단계 판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수당 지급률 35%, 그러니까 매출액의 35%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나온 수익금 안에서 35%만 이제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으면 35만 원을 판매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35%의 수익금을 받았는데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 내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겨우 35%밖에 못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아쉽다, 이거 좀 그런데. 왜냐면 한국만 이런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회사가 코인으로 준다거나 뭐 뒤에서 다른 뭐 인센티브로 더 준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불법 업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적법한 업체도 현금으로만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여행 인센티브나 뭐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 후원수당이 포함되긴 하는데 코인으로 주면은 불법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 여행이나 뭐 현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제 주는 것 또한 그 35% 안에서 그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작죠, 이게 금액이. 네, 좀 이거를 좀 올릴 필요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35%라는 그 수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코인으로 주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단계 방식이 매력적인 사업인 건 분명한데 돈은 조금밖에 못 주니까 이런 불법 업체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어쨌든 오늘 이 두 사례로 봤을 때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안타깝긴 한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바로 잡음으로써 또 조금 네. 한 걸음 나아가 좋아진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세모다 스튜디오는 그래서 항상 그 영상 안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이나 또 이제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 이제 사업자분들,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가 그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저희 두 발로 뛰어서 더 많은 정보들 가져오고 더 좋은 소식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